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물 폭탄의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장중에 5개월 만에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낙폭을 줄여주면서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금값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2%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추경 발표로 상승폭을 줄이지 않을까 기대해봤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후에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시구간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돌아오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오후장 들어서면서 빠르게 낙폭 만회했습니다. 이 상승 반전 성공에 1920선 위에서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10시 구간 추경 예산이 공개된 가운데 시장의 악재를 상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승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악재로는 이 금값의 급락세와 이 전일 보스턴에서 발생한 테러로 보이는 폭발 사고, 또한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이 산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전장에서는 대내외 악재로 인해 5개월 만에 1,900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는 코스피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입니다. 1922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710억 원의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 쪽에서도 현재는 매수세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반면 외국인은 사흘째 매도 공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네, 오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닷새 만에 반락하며 장출발했던 코스닥. 현재는 상승세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556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6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 보이는가 싶었지만 현재 하락세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보스턴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하락 반전된 상태입니다. 현재 환율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환율 3원 50전의 내림세입니다. 1,117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전장에서 하락 흐름 보였는데요. 현재 강보합권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152만 9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차가 약세 흐름,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기아차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현재 5만 1,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한국전력이 이 상승 흐름을 점차 강화시키는 모습입니다. 현재 4%까지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만 1,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신한지주와 LG화학이 약세 흐름, SK텔레콤 오늘 통신주가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역시 3%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18만 4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7%대의 급등세입니다. 장 초반 2% 넘게 빠지던 셀트리온은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서정진 회장의 기자회견 소식 속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5만 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파라다이스가 약세 흐름, CJ 오쇼핑은 2%에 가까운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2%대의 강세 보이며 4,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서가 4%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23,950원에 거래 중이고요. SFA와 다음 역시 4%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과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정유화학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입니다. 먼저 정유주부터 살펴봅니다. SK이노베이션이 3%대의 내림폭이 이어지고 있고요. 금호석유 역시 3%대의 하락폭 보이며 9만 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주 역시 동반 하락세입니다. 롯데케미칼이 1%대의 하락 흐름, 금호석유와 하나케미칼이 3%대의 내림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철강 관련주 주가가 이 실적 전망이 하향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주인 포스코는 약세입니다. 주당 3,000원씩 밀리는 모습이고요. 현대제철이 2%대의 내림세, 풍산이 가장 큰 낙폭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4%대의 하락폭 보이며 23,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통신 3사가 과열 경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갤럭시 S4 예약 판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째 상승세입니다. KT가 2%대의 강세 보이며 35,350원에 거래 중입니다. SK텔레콤 역시 3%대의 강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의 태양광 산업 규제 소식에 관련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입니다. OCI가 1%대의 낙폭입니다. 148,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신성솔라에너지가 4%대의 내림세, 오성 LST 역시 4%대의 하락폭 보이며 3,73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TX 그룹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STX 조선해양 계열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 유치를 한다는 소식에 오늘 오전장에서 급등세 보였는데요. 현재 STX가 1%대의 상승 흐름, 반면 STX 페노션과 STX 중공업은 약세 전환된 모습이고요. STX 조선해양은 9%대의 급등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항공주 주가 살펴봅니다. 실적 부진 전망에 오전장에서는 신저가를 중줄이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대한항공이 5%대의 급락세, 아시아나항공 역시 3%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5,06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고려아연 살펴봅니다. 이 금값이 폭락한 가운데 고려아연 주가 오늘 급락세입니다. 6%대의 내림세 보이며 현재 19,500원씩 주당 밀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양 시장 모두 강보합에 움직이는데요. 자세한 시장 흐름 분석해보죠.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중에 1,900선 내주게 됐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 갈수록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기관의 힘일까요? 수급과 함께 오늘장 특징 정리해 주시죠. 예, 현재 지금 시장은 많이 좀 회복이 좀 되면서 1923포인트 정도 강보합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갑자기 좀 빠르게 좀 선물 쪽에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 좀 매수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이제 초반에는 미국이나 중국 쪽의 그런 지표들의 좀 안 좋은 모습 속에서 선물에 좀 매도 좀 모습이 나왔었는데, 현재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매수로 다시 좀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선물 현재 매도가 12,000계약으로, 아까 장중에 3,000계약이 넘었었는데요.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 현재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현재 지금 선물 쪽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지금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1900선을 또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제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추경 예산에 대한 확정 부분도 좀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정책적으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셨다시피 1900선을 지켜주기 때문에 코스닥의 강세는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현재 코스닥 쪽은 외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그러면 특징적인 그러한 수급적인 그러한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인들의 코스피 쪽의 수급은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업종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수 장비를 비롯해서 그리고 뭐 전기 전자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모든 업종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통신업 쪽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 쪽과 통신 쪽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가 뭐 LG 쪽, LG 전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전기가스 쪽에 한국전력에 오늘 상승이 좀 눈에 띄고요. 특징적이고요. 통신 쪽에 대한 매수는 기관에서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신과 금융 섹터에 대한 매수, SK텔레콤이나 LG U+, 상당히 강한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지금 업종을 보면 전기전자 쪽 역시 뭐 계속 가장 강한 견조하고 이러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의 특징이 보여지고 있고요. 음식료라든가 유통 쪽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통신 섹터, 그리고 전기가스 쪽, 테마에서는 이제
뭐 싸이 관련한 그러한 주식들이 전일에 이어서도 아주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가고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테마 쪽에서는 뭐 방산주나 남부 개업주 관련주들은 조금 뭐 약간 좀 시들해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각 업종별로의 특징적인 그런 종목을 보면 전기전자에서는 오늘 OLED 쪽에서 SFA라는 종목이 상당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총의 상위주에 해당이 되죠. 코스닥 쪽에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음식료 업종의 종목 중에서 롯데제과가 상당히 오늘 20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역시 이제 우리가 섹터 쪽에서 음식료 쪽의 섹터가 상당히 강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통신 쪽에 SK텔레콤이 다시 한번 21선을 좀 돌파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가스에서 한국전력, 바로 이제 이 한국전력의 흐름을 보면 현재 시장에서 역시 가장 확실한 쪽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이러한 쪽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한 4% 정도, 3%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 쪽에서는 뭐 DI라는 종목이 전일에 이어서도 상한가를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오로라 이러한 종목도 좀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적인 좀 종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략적인 부분 역시 이제 여전히 지수는 1900선 지금 오늘 지켜주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갇혀있는 그러한 흐름이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또 1900선에 다가오는 구간에서는 역시 시장은 반등을 또 시도하는 이런 흐름을 여전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분은 1900선이 다가오고 이탈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는 오히려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매도를 하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매수를 또 조율해야 되는 이런 시기를 또 노려야 되는 이런 구간인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전략적인 부분 역시 이제 가장 견조한 부분은 역시 IT 쪽에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감주 중에서 가장 지금 확실하고 견조하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까지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 우리가 IT 쪽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약이나 바이오 쪽 역시 계속해서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이런 쪽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타의 민감주들은 현재 오늘 이제 추경 예산 확정 발표도 했습니다만 확인해 보면 역시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의 예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쪽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 물론 이제 반등의 흐름이 GS건설이 하락을 일단 멈췄습니다. 반등의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고 보고요. 민감주 중에서는 IT를 지속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그런 다른 섹터에서는 건설이라든가 금융, 증권 이 정도를 좀 현재 좀 관심으로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타의 다른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은 가지겠지만 어떤 매매 대상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그런 구간이라고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코스닥 쪽에 이러한 종목별로의 강세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또 실적이 기반이 되는 또 성장성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좀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러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전에 그리고 이제 제가 강소기업으로 말씀을 드렸던 오로라라든가 한세실업이라든가 오스템 임플란트, 인터플렉스, 유진테크, 차바이오엔 이렇게 이제 강소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에도 지금 이러한 좀 약간의 좀 어렵다면 어려운 시장이겠지만 종목별로 움직임이 확실히 좋은 시장 안에서 역시 차별화된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러한 좀 우리가 작은 종목이더라도 이러한 강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한다면 충분히 현 시장에서 시장만 1900선이 이탈이 안 되고 지켜주는 흐름만 나타나면 종목별로의 접근이 계속 유리한 그러한 시장이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YG엔터가 강하게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다른 엔터주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 이러한 지금 섹터들은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매매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빠지는 종목을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잘 가고 있는 강한 종목들을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스피 1900선 지지가 나오는 건 긍정적인 흐름이다. 하방 경지선 확인할 때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IT 주목하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추천 정보 전수받는 스타트업 시작합니다. 오늘 순서는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장주가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 문의가 많았습니까? 네,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했던 또 코스닥 지수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셀트리온에 대한 문의가 오늘 많았는데 셀트리온이 최근에 굉장히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셀트리온 최근에 이 루머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포한 루머 관련자들에게 좀 전면전을 좀 선포를 하면서 오늘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최근에 셀트리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매도 세력과의 어떤 전면전 그리고 최근에 루머 살포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과의 어떤 전면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사실 주주 가치를 좀 제고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회사는 좀 맞구나. 또 주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는 맞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오늘 또 한시적으로나마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어 나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강하게 초반에 좀 이끌어 나가는 어떤 선도자 역할을 좀 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향후 움직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평선 좀 맞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53,000원을 돌파하고 안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셀트리온의 가장 큰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셀트리온을 좀 담아보겠다 좀 관심이 있다라는 분들은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 오늘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너무 공격적으로 붙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음봉 하나 정도 나왔을 때는 좀 고려를 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움직임으로서는 역시나 가장 큰 걸림돌은 53,000원대의 어떤 이평선입니다. 그러니까 53,000원대에서는 일단 매수하신 분들은 53,000원대에서의 어떤 익절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실 필요는 있는 가격대가 바로 이 53,000원대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셀트리온이다.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53,000원 돌파하는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 광동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광동제약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비타 500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를 주력으로 하는 일반 유통 그리고 이 약국 영업이 매출 비중이 높은 제약사인데 사실 제약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친숙한 또 음료 회사이기도 한 회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비타 500 출시 이후에 굉장히 좀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 부분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의약품 위주의 시장이 좀 재편이 됨에 따라서 광동제약 역시도 최근에 이 R&D 분야 그리고 제약 분야의 영업 인력 등 핵심을 좀 보강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름에 걸맞는 또 전통의 어떤 제약사로의 또 꿈을 어떤 길을 다시 한번 걸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타 제약주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아직까지는 좀 정체가 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 무슨 약품 무슨 제약 이런 회사들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중심이 제약,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이 세 가지 업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도 올랐는데요. 물론 실적도 최근에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종목도 있고 또 제약이라는 타이틀만으로 약품이라는 타이틀만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좀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과연 주가가 이렇게 좀 저평가 받아도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한 번쯤은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광동제약을 추천드리고 이제는 다른 제약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자리가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일단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13배, 15배 밸류 PER 적용
근데 또 좋은 종목들은 뭐 18배, 20배까지도 좀 타겟 PER을 보고 최근에 굉장히 좀 땡기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뭐 10배 그리고 11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의 광동제약의 PER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좀 저렴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중심에 있어서는 역시나 좀 수급적으로 최근에 기관이 또 연기금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외국인 수급과 맞물려서 좀 정체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투신 수급은 아직까지 전혀 변동성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좀 충분한 회사, 그리고 고점대인 7,440원을 한번 트라이 했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이 됐고 바닥권이 이미 어느 정도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광동제약은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왜 사야 되지라는 고민보다 그래 이 종목은 사면 안 되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광동제약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좀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광동제약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충분히 무난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로 7,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6,2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은 아직까지 굉장히 좀 유입되는 모습은 다른 제약주보다는 조금 덜 있지만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 일단 바닥권에서 좀 돌아 나오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광동제약 느리더라도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광동제약 향후 성장성이 기대된다. 오늘 종가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 17조 3천억 원과 기금 지출 등의 2조 원 등 총 19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앞서 공기업 투자 1조 원을 늘린 것을 포함하면 총 2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셀트리온 대주주 서정진 회장이 6월 말경 보유 주식 전액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공매도 세력에 맞서 최후의 카드를 내려고 한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경제 부진과 키프로스 외환 보유고 매도 소식 등으로 국제 금 시세가 하루 만에 9% 이상 폭락해 3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1온스에 9.3%, 140달러 3센트 내린 1,361달러 1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진 42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들이 예상한 45를 밑도는 결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 가격이 33년 만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G2로 불리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금값이 하락하자 자연스럽게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금 가격이 급락했던 이유는 키프로스 중앙은행의 금 처분 계획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다소 투기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던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금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금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어제 중국의 1분기 GDP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7.7%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등 전반적으로 금 보유량이 높은 국가의 그런 추가적인 매도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전체적인 그 금속 시장의 그런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뿐만이 아니라 기타 상품 역시 계속적인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의 경기 둔화와 함께 2분기 미국의 그런 소프트 패치 가능성이 전체적인 글로벌 수요 둔화를 암시하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품 가격의 약세와 함께 주식시장 역시 다 소재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와 달리 코스닥 지수는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중소형주 코스닥 랠리가 더 좀 이어질까요? 예,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네. 개별 중소형주의 장세가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지난주 이후에 불거진 GS건설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산업재와 소재 섹터 전반에 걸쳐서 다음 주 후반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LG화학의 실적 발표 등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변동성이 높은 그런 흐름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수급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살아있는 개별 코스닥 시장 흐름과 그 다음에 음식료와 제약업종 등 전체적으로 시장의 그런 방어 섹터 역할을 하는 업종으로 시장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장의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증폭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에 대한 대응 역시 적절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나온 추경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인데 지수 전망과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어닝 시즌의 본격적인 그런 시즌이 계속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업종 대표주에 대한 그런 실적의 검증 기간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4월 초 이후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매크로 측면들이 다소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증시 역시 4월에는 다소 조정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1900선을 일단 지지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저점 확인 과정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대응은 일정 부분 현금을 유지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다음 주까지는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뒷받침된 음식료와 제약 그리고 전기가스 통신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우리 업종 대표주들의 그런 실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반등 국면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점검하시면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도 4월까지는 조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과 저점을 확인하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전망과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길계성 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오후장 갈수록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00선 지지를 확인했고 이 코스닥 지수는 전고점 근처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시장이 지수가 이제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근심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었는데 전일장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죠. 하지만 금일 증시의 특징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철저하게 개별 종목 플레이로 일관해야지만 시장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장에 마이너스가 나면서 1900선이 하회하면서 1896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와중에 대형주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금 시장이 이제 보합권 위로 플러스가 반전이 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오늘 오전장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4,000계약 이상까지 매도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900선이 무너졌었는데 12시부터서 심각하게 나빠져 있는 시장 베이시스를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매수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플러스까지 올라오게 된 강력한 계기가 됐는데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게 되면서 건드렸던 대형주들은 실제적으로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도 핵심 그런 차화정의 중심 패턴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방어주인 유틸리티나 통신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를 많이 하면서 이쪽 섹터가 상당히 지수 회전의 상승에 회복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금일 시장에서는 트로이카 섹터 중심 그리고 삼성전자의 아주 소폭 정도의 플러스만 가지고는 시장이 플러스까지 움직이기 어려웠었는데 금융주 섹터의 상당히 강력한 반전 그리고 시가총액 대형주 내에서 약간 내수 축소 섹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하면서 롯데제과라든지 농심 같은 종목들이 강력하게 시세 견인을 이루어졌던 측면이 시장 플러스 반전의 외국인 역할이 컸다라고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삼성전자의 변동폭 크지 않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러한 기존의 시가총액 대형주의 움직임 자체도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SK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합권 근처에서 약보합과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는 추세이고 실제적으로 나머지 대형주들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대형주 섹터에서 포스코라든지 또 정유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크다는 사실에서 시장은 대형주에 완벽하게 기대하기는 좀 이르다고 판단되고요. 지수가 회복되니까 대형주들이 살아나는구나 이러한 개념은 조금 버리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의 커머더티 시장의 급락, 금 가격뿐만 아니라 은 가격 그리고 구리 가격 그리고 팔라듐이라든지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가도 90불이 무너진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커머더티의 급락 트렌드가 시장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점증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가총액 대형주만 가지고 시장에 강력하게 반등하기보다는 지수는 움직일 수 있어도 종목은 개별 종목이 움직이면서 수익률은 굉장히 차별화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개별 종목 플레이로 일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매매 팁 들려주시죠. 네, 제가 지난 옵션 만기에도 대형주에 대해서는 소극적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제가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핵심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알파 스톡 같은 종목들이 살아있으면서 장세 패턴을 주도해주고 있다고 보라보셔야 됩니다. 금일 물론 셀트리온이 외국인 다국적 기업에게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됐지만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제약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가장 탑픽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기존의 이쪽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 섹터에서 CTC 바이오 같은 경우가 아직도 살아있는 추세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이쪽 업종에 대한 강력한 배팅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2, 3개월 전에 롯데제과 주가가 160만 원대로 삼성전자 150만 원대와 그다지 차이가 없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그대로인 것에 비해서 롯데제과가 2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면 지금은 내수주 중심의 방어적 대응 정도를 하면 시장의 인덱스 정도에는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해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타 주식으로는 CJ 헬로비전 같은 종목들이 철저하게 개별주 중심 대응을 하면서
우상향 패턴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오후장에도 계속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길계선 부장님의 관심 업종과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앞에서는 제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네. 쪽은 설명드렸으니까 이쪽 개별적으로 다 참고를 하시고요. 기본 관심 종목은 최근에 네오팜이라든지 이라이콤, LB세미콘 같은 종목들이 의외로 시장 내에서 간헐적으로 상당히 상승폭을 크게 유입시켜주는 갑작스럽게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CM 플러스 같은 종목들이 우상향의 패턴 속에서 5일선과 11선이 상당히 살아 움직이면서 하방 지지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도 관심 가지시고요. 또 개별 종목 내에서 낙폭 과대주 쪽에 반등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수가 회복을 하든 다시 빠지든 간에 이런 낙폭 과대를 보인 개별주들에 대한 수급 유동성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EMLSI, 보르네오, 문화리자 그리고 코리아나 같은 종목들이 차트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유입 급증 종목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고 평가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 다행히 플러스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밤 금값도 하락했고 뉴욕 증시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의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볼까요? 네, 참 시장 헷갈리네요.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저도 상당히 어렵네요. 네. 일단은 두 가지 키포인트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추가 경정 예산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265포인트.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최근에 와서 있었나 그런 좀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해외 쪽부터 먼저 말씀 좀 드려보자면 일단 상품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상품 안에 보면은 금이라든지 은과 같은 기금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잘 보시게 된다면은 주로 그 산업재에 많이 쓰이고 있는 아연이라든지 그리고 구리와 같은 어떤 철광석 같이 산업재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은 가격만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 소비재들 그러니까 산업재들도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산업재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제조업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실생활 속에서 고무라든지 화학 제품이라든지 철강 제품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죠. 그러면서 이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결국에서 마지막으로는 소비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계속해서 소비가 좋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같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가 제조업, 즉 어떤 생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생산이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상품으로 비롯된 어떤 산업재들의 어떤 소비도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해소되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 돈은 상당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소위 통화정책이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상당히 많이 풀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 풀린 상황 속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고용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재정정책을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즉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쪽으로 연결이 지금 현재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머뭇거리면서 고용을 하지 않을까요? 소비에 대한 즉 경기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도 기업들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 시중에 돈을 푸는 것만큼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릴 수 있을 만한 어떤 투자 여건을 만드는 것이 재정정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정정책이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대규모 그 부양책 실시하게 돼서 돈은 풀리고 있지만은 이 실질적으로 돈이 풀리고 난 이후에 어디에 쓰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좀 연결해 볼게요. 오늘 추가 경정 예산이 나오긴 했지만 12조 같은 경우에는 복지로 인한 어떤 세액 감소분을 충당하는 부분이고요. 17조 중에서 실질적으로 5조밖에 재정 지출이 확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정 지출 5조 내에 보니까 경찰을 4,000명 늘린다든지 그리고 공무원을 늘리는 계획밖에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늘리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 늘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얘기를 지금 제가 장황하게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됐다는 것이 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랑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이 경기 둔화 우려감 그러니까 즉 경기가 이제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좀 힘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시장이 좀 반등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자, 외국인들 보면은 현물 매도하고 있죠. 그리고 선물도 매도하고 있죠. 그리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풋옵션이란 것은 아래쪽이고요. 콜옵션은 네. 위쪽입니다. 선물도 매수가 위쪽이고 매도가 아래쪽이고요. 그리고 현물도 매도를 하고 있죠. 현물 매도,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현재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베팅이라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베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풋옵션에 10억 정도 금액을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100억 정도 되겠네요. 1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가져간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선물 차트 좀 같이 볼게요. 선물 차트 보면서 제가 특이점은 어떤 것이냐면 자, 장중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249포인트에서 293포인트까지 4포인트가 급등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중 변동성을 봤을 때. 네. 급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냐면 미결제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미결작정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매수 포지션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미결작정이 감소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부담이 되고 있던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 변화가 없었죠. 그렇다면 장 후반까지 아직까지 안심을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오늘 시장 뭐 반등을 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의 선물 계약수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결제가 시장과 함께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는지를 계속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연유들 때문에 현물 시장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뭐 전기가스, 뭐 통신업종, 경기 방어주만 움직이고 있죠. 네. 아직도 철강이라든지 조선과 같은 대형 경기 민감주들은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시적인 반등이고 아직까지는 바닥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구간에서 어떤 섣부른 저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5% 한 3%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따라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들을 위주의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중소형주는 뭐 개별주니까 좀 달리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가 매수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망이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관망이었던 관점이 전체 100에서 한 90에서 80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한 40에서 50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주식시장이 반반이죠. 올라간다 빠진다 반반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 좀 자제를 하시고 어쨌든 관망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코스피 차트 잠시만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차트를 좀 볼 건데 어느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면 일단 1900포인트를 뭐 지켜주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여기 보시겠습니다. 1860포인트에서 70포인트까지는 어쨌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1860포인트가 작년 11월 달에 반등을 줬던 자리인데 이때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아마 물어보시면 시청자분들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될 것이라는 합의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재정절벽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자리까지 반등을 줬지만은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제가 보기엔 1860에서 7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열어두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1860포인트, 70포인트까지의 추가적인 하락에 좀 대비를 하시면서 하방 경기성을 확인하고 난 뒤에 저가 매수를 하자. 지금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정태근 팀장님은 조금 더 시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 시기는 아니다.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럼에도 수익이 나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 추천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가장 어려운 시간이네요. 네.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종목 추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비중 네. 한 10% 정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 소개만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그 삼보모터스라는 파브코를 통해서 이 회사 제품을 현대기아차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2차, 3차 납품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GM이라든지 포드, 토요타, 닛산과 같은 기업들도 좀 집중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술적으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차트 네. 특집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위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없고 난 이후에 최근에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반등을 현재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선을 지켜주면서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지켜주게 된다면 한 번 더 이런 1차 반등과 같은 급등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강한 V자 반등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올지 저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고요. 자, 가장 중요한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지금 정도 가격권인 3,495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3,850원, 전고점까지 1차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조금만 한번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네. 화요일날 보고 전략을 또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TPC 글로벌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포트폴리오 딱 한 종목 담겨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이 종목 아쉽게도 현재 마이너스 3.2%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시장이 좀 하락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나라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시장 리스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1000포인트도 깨졌습니다. 지금 그런 시장 아니죠.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해서 절대 손해보는 구간은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일단 가져가고요. 그리고 오늘 1900포인트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가장 좋게 갖고 나왔었는데 일단은 20% 보유가 있는데 10% 정도 더 물량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60% 그리고 TPC 글로벌 10% 그리고 시장 수익률 볼 수 있는 레버리지를 30%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 AS를 받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태근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에 담겨있죠. 현금 비중 75%고요. TPC 글로벌이 10%, 코덱스 레버리지가 30%입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TPC 글로벌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3,850원, 손절가는 3,200원이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